독사 주인장의 직업은 뜬금없지만 배를 타는 선원이었다. 흔히들 상상하는 참치잡이 이런 건 아니었고 LPG를 실어 나르는 배에서 각각 기관사와 항해사로 근무했었다. 오늘은 그중 독사의 썰을 하나 얘기해보고자 한다. 독사가 타던 배가 한 번은 수에즈 운하 앞에서 닻을 내리고 3개월씩이나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일이 생겼다. LPG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선원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일을 날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곤 한다. 하지만 저 짓거리를 3개월씩이나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배 안의 식량과 술담배가 슬슬 떨어져 갈 것 아닌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배라는 곳은 식량은 어떻게든 대충 때운다고 해도 술담배 재고가 떨어지면 그날로 폭동이 일어나는 희한한 곳이다. 머지않아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그 배 선장님이 하루하루 시름이 깊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독사배 옆으로 같은 회사 소속배 한 척이 와서 닻을 내리고 똑같이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부부와 선장님에게 들어온다. 선장님은 올커리 씨 이라고 속으로 외치며 당장 항해사를 시켜 그 옆에 배에게 무전으로 그 배 선장님한테 그쪽 술담배 남은 거 있는지 물어봐 라고 지시한다. 옆배에서 재고가 넉넉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선장님은 그곳에서 술담배를 구해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침 선장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배에서는 주기적으로 구명정 진수훈련을 해야 했고 바로 그걸 핑계로 구명정을 운전해서 저 배까지 가서 술담배를 싣고 다시 돌아오는 계획이었다. 겸사겸사 훈련도 때울 겸 술담배까지 확보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선장님. 하지만 선장님이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기에는 날씨가 썩 좋지 못했던 것. 두 번째, 독사가 탄 배는 20년이 넘은 낡은 배라는 것. 구명정을 내리는 장비는 이미 자기를 죽여달라고 끼익끼익 소리가 나고 그 장비를 어떻게든 써서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썼다. 주인장이 보건대 아마 그 배 불이라도 난 날엔 구명정은커녕 다같이 물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어찌저찌 술담배를 가져올 선원들을 태운 구명정은 내려왔고 이제 운전만 해서 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앞서 말했듯 날씨는 독사의 구명정을 곧게 보낼 생각이 없었다. 항해사가 구명정 엔진을 켜서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분명 풀악셀을 밟고 있는데 구명정이 바람과 파도로 인해 앞으로 가긴커녕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독사는 다급하게 선장님, 배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라고 앞뒤로 흔들리는 구면정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선장님은 다시 구면정을 회수하라 지시했고 결국 그렇게 술담배를 가져오는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한다. 지랄나는 날씨에 고생만한 독사배 선원들의 여론이 험악해져 갈 때쯤 다행히 휴가를 가게 된 조리장 대신에 온 후임 조리장님이 누룩을 들고 와서 배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어찌저찌 술 문제와 폭동 문제는 대충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담배는 뭐 아쉽게 된 거지. 펭귄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간접적으로 설명한 바 있지만 공부를 꽤 잘했다. 고등학교 때에도 입학시 성적이 우수하여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을 한몸에 갖고 있던 그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그 실력을 증명해내며 선생님들의 신임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게 된 주인장과 펭귄. 자유주제로 조형물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 되는 수행평가였다. 사족이지만 주인장의 어머니는 동양화를 전공한 미술 선생님이었고 주인장은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여기서만큼은 뒤쳐져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수행평가를 하게 된다. 총 주어진 시간은 4교시였고 주인장은 열심히 색연필을 써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한편 그 긴 시간 동안 펭귄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이 새끼는 어째서인지 별생각 없는 멍청한 표정으로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30분 만에 그의 수행평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가 만든 것은 거대한 남근상과 작은 졸라맨 조형물이었다. 그걸 만들어서 진짜로 수행평가로 낼 생각을 하는 건 둘째치고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냐 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는 그 조흉물을 그는 기어이 미술 선생님에게 제출하려는 것이었다. 주인장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번만큼은 펭귄놈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장이 관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이 수행평가에는 작품 설명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무난히 직관적인 그림을 그려 크게 설명할 게 없던 주인장은 선생님의 적당히 괜찮은 반응을 얻고 주인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펭귄의 차례가 되었고 누가 봐도 흉물스러운 저 조형물을 당당히 집어들고 펭귄놈은 미술 선생님에게 이빨을 털기 시작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약육 강식입니다. 남성성이라는 것은 많은 면을 포함하지만 저는 거대한 남근상이 이 사람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아직 사회에 만연한 남성주의를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미술 선생님은 정말로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주인장은 쉬는 시간도 버려가며 그림을 그린 주인장의 4시간짜리 그림이 펭귄놈의 30분 만에 나온 딸깍 알루미늄 흉물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하라는 사실에 넋이 펭귄과 거기상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보고만 있었다. 미술 시간이 끝나고 주인장은 펭귄에게 물어봤다. 근데 그 남성주의 비판 어쩌고 한 거 그거 진짜이? 펭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긴 뭘 그래 병신아. 그렇게 성적이 나오고 주인장과 펭귄은 둘 다 미술 수행평가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었다. X같은 인생.
용케르 수행평가로 낙은상을 만들어내고도 성적 1등급을 챙겨가던 펭귄놈. 하는 짓을 봐서는 알겠지만 이놈이 하는 짓은 싹수가 노랗게 그지없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놈의 고등학교 당시 만행을 몇 가지 더 얘기해보고자 한다.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험 채점 결과가 나온 날, 펭귄의 영어 선생님께서는 서술형 문제 채점 결과 확인할 사람 나와 라고 말씀하셨고, 다들 채점 결과에 크게 이의가 없었는지 펭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펭귄만 앞으로 나온 걸 보자 장난기가 발동한 선생님은 갑자기 펭귄 시험지 오답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이 보자, 30번은 스펠링이 틀렸네. 여기서 정상인 같으면 보통 아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정도의 반응이 적당하겠지만, 우리 인간 실격, 짐승 합격 펭귄놈은 선생님의 본인 답안지 공개 처형에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눈깔이 돌아가 선생님의 입을 손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야 말았다. 그렇게 일말의 망설임 없이 손을 뻗은 펭귄.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그의 손바닥의 힘이 정확하지 못했고 방향과 힘 조절을 잘못한 결과 펭귄의 손바닥은 영어 선생님이 턱주거리를 그대로 강타하여 뺨싸르기를 갈기고 말았다. 아이고! 선생님은 목이 꺾이면서 안경이 날아가 버렸고, 한순간에 교실은 갑분싸가 되어버렸다.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안경을 주우시더니 그대로 화장실로 가셨고, 펭귄놈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동공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웬걸 갑자기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반에 있던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는 게 아닌가 주인장이 추측한데, 아마 그 선생님 평판이 학생들 사이에서 썩 좋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 어찌되었든 갑자기 선생님 싸르게 때리는 놈에서 마을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된 펭귄놈. 교탁 앞에서 그는 두 손을 지켜들며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소리쳤다. 잠시 뒤 선생님이 돌아오셨고, 펭귄놈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면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일이야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고 쳐도 이놈이 하는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고3이 된 펭귄. 고3이든 뭐든 간에 남고에서는 점심시간에 점심 만나게 먹고 수업시간 전까지 축구든 농구든 한판 조지는 게 국룰 아니겠는가. 그 당시 펭귄의 담임 선생님은 농구를 꽤 하시는 편이었고 학생들과도 가끔씩 농구를 같이 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였던 양 친구가 펭귄놈을 꼬드겨 담임 선생님과의 1대1 매치를 주선했다. 하지만 펭귄은 축구는 잘해도 농구는 뉴비였고, 그런 펭귄을 위해 양 친구의 특훈이 매 점심시간마다 일주일간 이어졌다. 그렇게 펭귄과 담임 선생님의 1대1 매치 당일날 점심, 펭귄은 그동안 받은 특훈의 효과를 믿고 당당히 맞섰지만 아쉽게도 소년만화 주인공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건지 점점 선생님과의 점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눈앞에 닥친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펭귄의 눈깔은 또다시 돌아가고 말았고, 펭귄은 실력으로는 딸리니 선생님이 바지를 내려서 이겨야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이걸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버린 펭귄. 그렇게 선생님의 바지는 농구 코트 한가운데서 자비 없이 내려지고 말았고, 학생들 모두가 그날 담임 선생님이 입은 팬티 색깔을 알게 되었다. 주인장이 이해할 수 없는 건 학년별로 선생님들에게 각종 만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이놈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내신 1등급을 챙겨줬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졸업한과 동시에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야 말았다. 정말 될 놈은 뭘 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회사에서 인도지사로 출장을 보내 인도에 가게 생긴 치아와, 살면서 인도라고는 TV와 유튜브에서 본 게 전부였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가서 마실 물만 좀 챙겨서 비행기 타고 뭄바이 공항에 도착한 치아와는 여느 공항이 그렇듯이 수속 절차인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금방 본인 차례가 오겠거니 라고 생각한 치아와는 1시간 뒤에도 줄이 그대로임을 보고 만다.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치아와는 대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데, 이놈의 현지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치아와는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간 끝도 없이 기다리게 생겼기에 눈치를 보며 자기도 새치기를 하려 했지만 하필 공항 직원에게 기가 막히게 딱 걸려서 제지당하고 그대로 맨 뒤로 순서가 밀려버렸다. 장자 3시간의 입국 심사가 끝나고 택시를 부른 치아와 우버 어플에서 보여주는 예상 택시 요금은 300루피였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며 택시를 타게 된다. 하지만 이놈의 택시 운전사가 300루피는 무슨, 말도 안 되게 뺑뺑 돌아서 3000루피를 받아낼 생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닌가. 치아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잘못 얘기했다간 어떤 험한 꼴을 볼지 무서워 그러지 못했다. 치아와의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택시기사는 갑자기 치아와에게 인도 도로는 경적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외국인들 태울 때마다 참 미안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치아와는 속으로 바가지를 좀 씌우긴 하지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택시기사는 앞에 가는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로 개같이 경적을 울리고 하이빔을 갈게 되는 것이었다. 치아와는 당장이라도 이 정신나간 택시기사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직 목적지까지는 꽤 남아있었고, 도로에는 자꾸 주인 없는 소들이 나타나 길을 막아대는 것이었다.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치아와에게 택시에서의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는데,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역주행하는 차와 후진하는 차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상남자 택시기사는 절대 이런 일에서 싸움을 마다할 인물이 아니었다. 어떻게 살아서 호텔에 도착한 치아와 고생 끝에 호텔에 이제 좀 체크인이라도 하려고 하니 호텔 프론트 직원이 신입인지 일처리가 너무나 느린 거 아닌가. 매우 답답했지만 딱히 뾰족한 수도 없었던 치아와는 기다린 끝에 키를 받아들고 방으로 올라갔는데 어째 하는 짓이 불안하더니 결국 직원이 준 키로는 문이 안 열리는 것이었다. 다시 프론트로 내려와 제대로 된 키를 받아든 치아와는 겨우 방에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다. 출근 2시간 전이었다.
어찌저찌 출장 마지막 날이 된 취하와 막상 도착해서 일할 때는 물갈이를 한 것 말고는 별일 없이 넘어갔기에 이제는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취하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전 수화물 검사를 받는데 딱히 캐리어나 가방에 문제될 만한 물건들을 넣지도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수화물이 죄다 엑스레이 검사에 걸려버린 거 아닌가. 재검사를 위해 30분을 기다리던 취하와에게 공항 직원이 다시 왔고 공항 직원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No problem, just go 라고 하였다. 주인장은 치아와에게 이 썰을 받아들고는 절대로 여행 가지 않을 나라 목록을 만들었다. 첫 번째 모로코, 두 번째 인도, 추가 예정. 주인장은 현재 공식 계백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노는 건 아니고 재취업 각을 열심히 재고 있는 중이다. 어쩌다 보니 한 공기업에 지원하여 놀랍게도 설에 전형에서 합격하고 필기시험을 보게 된 주인장. 주인장이 사는 곳은 서울, 필기시험장은 대전에 있었다. 시험 전날부터 대전에서 머물기엔 숙박비가 조금 아까웠던 주인장은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아침 6시 반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시험을 본다고 유튜브 업로드도 미뤄가며 필기시험 벼락치기를 전날까지 야무지게 한 주인장에게 대망의 시험일이 찾아오고 마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 새벽 2시 반에 눈이 떠진 주인장. 주인장은 이상하니 많지 몸이 추운 것을 깨닫고 방에 있는 후리스를 집어 껴입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오한과 열로 인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 아닌가. 눈만 간신히 감고 있던 주인장은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자고 4시 40분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게 생긴 것이다. 아직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주인장은 시험날에 열이나 나고 재수도 없지 라고 생각하며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한참 전에 계단을 다 올라가 버리고 주인장만 간신히 계단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역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주인장은 오늘 하루가 매우 길고 끔찍할 것임을 직감하고야 말았다. 결국 주인장은 용산역 계단에 김치전을 붙여버렸고 정말 죄송스럽게도 주인장의 가방에 있는 남은 물티슈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주인장은 계단에 김치전을 치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왔다. 어찌저찌 몸간수마해서 기차에 오른 주인장. 그래도 구토를 하고 나니 속이 좀 편해진 주인장은 기차에서라도 잠을 자서 곱창난 컨디션을 만회해보고자 했으나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객차한 사람들이 체취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주인장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고 다시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주인장은 기차 화장실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까지 구토를 하고야 만다. 대전에 어떻게든 도착했지만 이미 녹초가 된 주인장은 시험이고 뭐고 그대로 집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말이 되겠는가. 주인장은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서 먹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장에 착석한 주인장은 시험 감독관의 설명을 듣는데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그대로 실격이라는 거 아닌가. 시험 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약 2시간 정도 치러질 예정이었고 주인장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화장실 타임에서 입에 손가락을 넣어가며 어떻게든 위장을 비워내려고 별의별 똥꼬쇼를 다했다.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고 중간에 위기가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주인장은 어떻게든 버텨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하나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인생이 억울했던 주인장이 88세 박춘봉 할아버지 인생 최후의 매드무비 같은 느낌으로다가 한 거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지옥같은 2시간이 끝나고 주인장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볼일을 본 다음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대전역으로 향했다. 이날 주인장에게 걸린 디버프를 대강 종합해보면 고열, 극심한 몸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불면증 이 모든 걸 덕지덕지 달고 영하 8도에 서울 대전을 왕복하며 집에 간신히 도착한 주인장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서 이틀 동안 30분마다 화장실을 들러날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 그리고 시험은 당연히 떨어졌다. 개같은 인생. 대학생 시절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펭귄도 예나 지금이나 돈이 궁한 건 이놈 패시브지만 마침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모교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방역 알바를 해서 돈을 나름 두둑히 챙겨서 유럽으로 떠나게 된다. 그렇게 프랑스에 도착하여 돈도 있겠다 프랑스 낭만, 치사량을 경험하고 싶었던 펭귄도는 에펠탑이 아주 잘 보이는 1박에 80만원을 하는 숙소를 냅다 예약을 해버린다. 숙소에 도착한 펭귄은 숙소 주인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숙소 주인장이 설명이 끝난 후에도 펭귄 방에서 나가지 않은 채 옆방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 숙소는 알고 보니 공용 주방에 숙소 안 옆방에는 숙소 주인장이 들어가서 지내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숙소였다. 펭귄의 예상과는 숙소가 좀 달랐지만 펭귄은 그런 것쯤이야 알바노 시전해버리고 이 비싼 숙소를 혼자 쓰기는 좀 아깝고 해서 마침 프랑스에 여행을 온 본인의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친구들이 도착하자마자 옆방에 있던 숙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건 규정 위반이라며 친구들을 문전박대로 쫓아내버렸다. 1박에 80만원 하는 숙소도 예약하고 다니는데 다른데 돈 쓰는 것이야 오죽했겠는가. 그렇게 교환학생 초반부터 돈을 뇌를 비우고 쓰다가 어느 순간 펭귄은 문득 근데 돈 얼마 남았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제야 통장 잔고를 확인한 펭귄은 이 추세로 돈을 쓰다가는 앞으로의 목숨을 부지할 만한 돈조차도 간당간당함을 알아채고야 만다.
부모님 손을 벌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펭귄놈은 별 수 없이 하루 세끼를 마트에 파는 2+1 크루아상으로 연명하기 시작했고 어찌저찌 시간은 흘러 마지막 여행지 스위스에 도착하게 된다. 프랑스에서의 플렉스는 어디가고 이제는 남은 돈으로 겨우 스위스에서 가장 싼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며 크루아상으로 매 끼니를 때우던 펭귄놈.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또 눈물 젖은 크루아상이나 먹고 있던 펭귄은 굉장히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바로 옆에서 단체로 여행 온 젊은 한국인들이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있던 것이었다. 펭귄놈은 이미 6개월간 타지에 머물고 있던 터라 김치찌개 냄새를 맡자마자 눈이 돌아가 버린 상태였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펭귄은 크루아상은 진작에 다 먹었지만 주방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뭔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분들의 식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려는 순간 펭귄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잠깐만요, 혹시 다 드신 거예요? 네, 왜요? 그렇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펭귄은 올커니 씨발 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얘기했다. 제가 남은 걸 먹고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펭귄은 정말로 생전 처음 보는 여행객들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를 남은 햇반에 싹싹 말아서 긁어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여행객들은 웬 미친 새끼가 자신들이 게스트하우스에 같이 있던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으며 펭귄은 잔반을 싹 비운 뒤에 고맙다고 인사하며 설거지까지 대신해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며칠 뒤 펭귄은 한국에 귀국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펭귄의 그 당시 모습은 머리도 자르지 않아 장발이었고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져있어 거짓골 그 자체였다. 펭귄의 부모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다. 치아와의 초등학교 시절.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치아와는 그 당시 머리를 여자애처럼 기르고 다녔다. 그 시절에는 평소에도 이런 머리 때문에 학원 선생님조차도 치아와의 학원 등록 카드에 적힌 성별을 여자로 해두고 반년간 여자반에 넣어주는 등 오해가 꽤나 자주 있었다. 치아와 말로는 저게 유행이었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주인장이 유행 못 따라가는 건 한결같지만 그런 유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 머리 스타일로 인해 치아와 놈은 해외에 나가서도 비슷한 오해를 사게 되고 만다. 당시 새를 키우는 취미가 있으셨던 치아와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새 박람회를 가게 되었고 치아와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도착하여 한창 박람회를 구경하던 중 치아와는 소변이 마렵기 시작했다. 유럽은 알다시피 공공 화장실이 잘 없기도 하고 있더라도 유료인 곳이 많았기에 치아와는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면서 한참을 화장실을 찾았다. 마침내 찾아낸 공공 화장실. 하지만 웬걸 들어가려니 아니나 다를까 애써 찾아낸 그것도 동전을 넣고 들어가는 유료 화장실이었다.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스스로 사회적 존엄성을 끝장내버린 주인장과는 다르게 그 어린 나이에도 여기서 오줌을 지렸다간 좆된다 라는 걸 알았던 치아와는 사력을 다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동전을 받아서 다시 화장실 앞으로 다가와 동전을 넣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직전 웬 경비원같이 생긴 이탈리아 아저씨가 머리가 긴 치아를 보더니 노노노노노 라고 뜯어말리는 게 아닌가. 아니 급해 죽겠는데 이건 또 뭐야 라고 뒤돌아본 치아와는 경비원이 본인의 머리를 보고 여자라고 착각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I'm boy 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당연히 생긴 건 아무리 봐도 여자인 꼬맹이 하나가 그리 외쳐봤자 믿겠는가. 결국 치아와는 화장실 문 앞에서 경비원 손에 잡혀 경비실로 끌려가게 되었다. 오줌은 마려워 죽겠고 눈앞에 있는 경비원은 치아와 말은 절대 안 믿으려 하고 서러웠던 치아와는 울면서 I'm boy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비원은 그렇다면 여권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고 치아와는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권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 치아와는 급한 대로 박람회장에 입장하면서 여자 지인에게 받은 목걸이 카드라도 경비원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그 목걸이 카드는 수상하니 많지 분홍분홍한 줄에 분홍색 디자인이었고 그걸 본 경비원은 너가 남자인데 왜 이런 걸 메고 다니냐 라고 더더욱 의심이 깊어져만 갔다. 치아와의 방광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쯤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해놓고 그대로 실종된 치아와를 찾으러 다니던 치아와의 아버지가 경비실에 도착했고 치아와의 아버지는 여권을 경비원에게 보여줘 치아와가 남자가 맞음을 인증해줬다. 그렇게 치아와는 경비실에서 뛰쳐나와 남자 화장실의 천신만고 끝에 겨우 갈 수 있게 되었다. 여권을 보여주는 순간 경비실에서 그대로 지렸어야 강호의 도리 클리셰의 완성 우리의 행복이었을 텐데 주인장이 보기에도 참으로 아쉬운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지난번 이탈리아 새 박람회에서 화장실 좀 갈래니 긴 머리 때문에 여자아이로 오해받아 경비원에게 붙잡혀 화장실은 구사하고 경비실에서 신문을 받다가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치아와. 어찌저찌 이탈리아에서의 해프닝은 이걸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행을 가면 항상 썰이 하나씩 생겨오는 금수를답게 또 다른 해프닝이 생기고 만다. 첫날 새 박람회를 구경하고 아버지를 따라 밀라노에 도착한 치아와 한국인 와이프와 결혼하신 현지인 가이드분이 치아와와 그의 아버지를 반겨주었고 문득 가이드의 나이가 궁금했던 어린 치아와는 그 아저씨를 보고 악의 없는 무례를 저지르고 만다. 아저씨 몇 살이세요? 가이드는 친절하게 대답해줬고 치아와의 기억으로는 꽤 젊은 나이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치아와가 보기에는 가이드가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그 가이드 아저씨에게 치아와는 대뜸 근데 아저씨 머리가 왜 없어요? 라고 물어봤고 그 소리를 들은 치아의 아버지가 황급히 치아를 데리고 가면 가이드에게 사과하셨다고 한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석회수수 눈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시다 보니 머리가 다 빠진 거라고 한다.
첫 만남부터 치아가 기승무리를 범했지만 그 가이드분은 직업 정신을 10분 발휘하여 밀라노에 지내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했다. 그 당시 유럽은 지금보다도 소매치기가 훨씬 많고 노골적이어서 매우 조심해야 했고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정신교육의 내용은 이랬다. 첫 번째, 가방은 절대 뒤로 매지 말 것. 두 번째, 길에서 반갑게 다가오는 사람은 의심할 것. 세 번째, 사람 많은 곳에선 가방을 손으로 쥐고 있을 것. 네 번째, 지갑은 절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 것. 그 말을 새겨 들은 치아와는 가이드와 아버지를 따라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이드는 정말 든든하게 일행을 안내해주는 프로였다. 이탈리아 영어 통역은 기본이고 이동할 때도 항상 옆에서 일행을 커버해주셨다. 치아와가 가방을 무심코 뒤로 밀며 매번 어디선가 나타나서 앞으로 돌려주고 길 건너에서 소매치기 상황이 보이면 저거 보이시죠? 저게 수법입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설명까지 해줬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괜찮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믿고 따르십시오 였는데 그 말이 참 묘하게 신뢰를 주는 게 치아와는 아, 이 사람은 다르다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숙소가 아침부터 시끄러워 로비로 나가본 치아와는 그 든든하던 가이드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 가이드의 한국의 와이프분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 지갑이랑 시계가 다 없어졌대요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그 많던 경고와 실전 강의까지 다 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하루아침에 다 털려버린 것이었다. 결국 그 가이드분은 여행 마지막 일정은 함께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플래그를 그만큼 세웠으면 갈 때가 됐지 라고 주인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주인장은 평소 영어를 안 보는 편이다. 혼자서는 물론이고 여자친구와도 PC방을 가도 영화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와는 달리 우리 금수 친구들은 영화 보는 걸 즐기는 편이고 하루는 펭귄놈이 영화는 죽어도 안 가는 주인장을 꼬셔서 놀기 위해 영화표를 본인이 사주겠다고 하여 겨우 주인장을 집에서 끌어내게 된다. 그렇게 공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도착한 주인장과 독사. 무슨 돈이 난 건지 독사의 영화표까지 다 사준 펭귄놈은 어째서인지 표를 팔아들고도 그 표를 독사와 주인장에게는 주지 않으며 영화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상영관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어서야 오늘의 영화를 알려준 펭귄놈. 제목은 Call Me By Your Name이었고 줄거리는 첫사랑에 빠지는 소년 이야기라고 펭귄은 설명해줬다. 뭐 괜찮다. 로맨스 영화 볼 수 있지. 참고로 청불 영화였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남자인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독사와 주인장은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충 그렇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야 만다. 이런 취향이 없던 주인장은 고개를 돌려 옆에 독사 얼굴을 쳐다보는데 독사를 마침 주인장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벌레 씹은 표정이었으며 주인장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오직 펭귄만 주인장과 독사 새끼를 보고 신나게 웃고 있었다. 주인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화 한 줄 평은 내용이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주인장 취향에는 약간 지루했던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부터 1년 뒤 겨울 영화를 보자고 또 주인장을 불러낸 치아와 펭귄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샤롯대라고 VIP 영화관 같은 곳에 표를 구해서 주인장을 꼬신 그 둘은 VIP 영화관에 걸맞게 시작 전에 라운지에서 주인장을 기다리며 오늘로 호강시켜줄게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다. 상영 시간이 되어 상영관에 들어간 주인장은 웬걸 영화관 의자가 비행기 비즈니스석 마냥 편한 각도로 기울어지고 좌석 자체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아닌가. 영화는 잘 안 보지만 영화 자체는 만족스러웠던 주인장.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던 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영화를 보는지 얘기를 또 안 해준 펭귄과 치아. 뒤늦게 알아낸 영화 제목은 캐롤이었고 펭귄은 그냥 크리스마스 관련된 로맨스 영화라고 하였다. 실제로도 그 영화 내용은 한 여자분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썸을 다른 여자 주인공과 탄다는 건 몰랐지만 말이다. 1년 전에 속고 또 속은 주인장은 펭귄 새끼는 어디서 이런 영화만 쏙쏙 골라서 가져오는지 왜 나는 의심 없이 또 속아 넘어갔는지 등등 많은 생각에 잠긴 채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고 양옆에서 주인장의 표정을 본 금수 새끼들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영화 역시도 주인장 취향은 아니었다. 주제를 감안해도 아무래도 로맨스 영화가 주인장 취향이 아닌 것 같다. 강제로 눈 후광을 당하고 영화관을 나온 주인장은 그 후 배그를 몇 판 같이 하고 이 금수 새끼들과 헤어져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날부터 주인장이 부르는 펭귄과 치아의 별명은 부부 사기단이 되었다. 주인장과 펭귄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캥거루. 고3 여름방학을 맞아 캥거루는 큰마음 먹고 부모님에게 얘기하여 독서실을 등록한다. 웬일로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려 하는 그를 위해 흔쾌히 캥거루의 부모님은 독서실 비용을 지원해줬고 캥거루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이 책상에 앉아 그가 들고 문제집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쳐놓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 각오는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 아니 1시간도 못 가서 깨어지고 말았다. 막상 공부를 하려니 바로 거부 반응이 온 그는 그의 친구를 PC방에서 피파 온라인을 하자고 꼬셔 그를 데리고 나와 첫날부터 게임을 하러 갔다. 그렇게 그는 여름방학 시작 후 독서실에 가구만 던져놓고 친구와 함께 PC방만 다니기 시작했다. 한편 캥거루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문득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아들이 생각나 음료수라도 사라져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캥거루가 없는 독서실에 음료수를 사들고 방문하고 만다. 하지만 자리에 있어야 할 캥거루는 어째서인지 책만
TV만 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캥거루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 힘들어서 잠깐 어디 산책이라도 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날은 음료수를 집으로 다시 들고 간 다음 다음날 독서실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캥거루는 자리에 없었고 뭔가 수상함을 느낀 캥거루의 부모님은 그 뒤로 며칠간 캥거루의 독서실에 중간중간 방문하게 된다. 본인의 부모님이 그러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우리의 캥거루는 그러거나 말거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마다 친구와 함께 PC방을 갔고 캥거루의 부모님은 어느 날 다시 독서실을 찾아갔고 어김없이 자리에 없는 캥거루의 책상을 우연히 보고 마는데 이상하게 이놈이 공부하려고 펴놓은 책 페이지가 아주 낯이 익은 게 분명 며칠 전에 봤던 페이지랑 같은 거 아닌가. 캥거루의 부모님은 이 새끼 봐라 라고 생각하시며 그날도 현장 검거는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로도 캥거루의 부모님은 종종 독서실을 들러 아들놈이 있나 없나 감시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하루는 캥거루의 어머니만 독서실을 찾아왔고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닌가 반가운 반 의심 반으로 캥거루의 어머니는 조용히 캥거루 독서실에 방문을 열었는데 캥거루는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서 뒤에 누가 왔는지도 모른 채 소리 없이 끄끄대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캥거루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조용히 다시 문을 닫고 그대로 귀가하셨다고 한다. 대충 아니다 정도의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심정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캥거루가 펼쳐놓았던 문제집 책 페이지는 여름방학 내내 과장 없이 영원히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했고 캥거루의 꼬드김에 넘어가 맨날 PC방을 가던 그 친구는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는지 수능을 조지고 재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새끼 본인은 자기 친구는 나락을 보내고 본인은 인서울대학교를 갔다. 네이버 지도 여러분의 핸드폰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주인장도 어디 길 찾으러 갈 때는 항상 쓰는 앱인데 최근에 이놈이 주인장을 제대로 엿먹인 일이 있었다. 비교적 가까운 동네에 있는 장소에 갈 일이 생긴 주인장. 주인장은 목적지 주소가 있는 그 장소의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복사하여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하였고 의외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될 만큼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날씨가 춥기도 하고 1시간 반이나 여유를 두고 나와 딱히 급할 것도 없었던 주인장은 그냥 천천히 버스나 기다리면서 버스 타고 가지 라는 생각을 하며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타고 가는 시간까지 대강 25분 정도를 써서 목적지 근처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주인장.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슬슬 비슷한 장소라도 나와야 정상이건만 이상하게 주인장이 가는 곳은 웬 셀프 주유소가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주인장은 슬슬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검색했다. 하지만 웬걸 이놈의 지도는 주인장이 서 있는 이곳이 맞다고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럼 주인장 앞에 있는 주소가 사실은 9와 4분의 3 승강장 어디로 통과하면 나오는 빌딩이라도 된단 말인가. 주인장은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잘못 복사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주소를 봤지만 맹세컨대 주인장이 지도에 검색한 주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겠던 게 맞았다. 주소는 집어치우고 건물 이름으로만 검색하자 그제야 이 멍청한 지도에 주인장이 찾던 빌딩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빌딩은 원래는 주인장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하나만 가면 되는 곳이었지만 이미 목적지는 지하철역 하나를 넘어 이제는 세역이나 더 가야 나오는 곳이 되었다. 동네에서 길바닥에 30분 가까이 버린 게 짜증나지만 뭐 어쩌겠는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주소로 찾아가는 생각으로 네이버 지도앱에서 주소를 다시 찍고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도앱에서 보여주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에는 분명 6분이나 남았다고 하는 버스가 어째서인지 바로 도착하여 주인장 앞에 멈춰서는 건 아닌가. 이 또한 맹세컨대 버스 번호는 정확했다. 주인장은 버스 번호도 맞는데 설마 이것까지 틀리진 않겠지 라면 약간 찝찝한 기분으로 버스에 승차했다. 그렇게 버스가 잘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거리에서 주인장이 기대하던 직진 대신 좌회전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버스가 잘못 가고 있음을 직감한 주인장은 황급히 내리려 했지만 하필 다음 정거장이 종착 정거장이라 중간에 내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주인장은 다시 20분을 서서 목적지와 더더욱 멀어지고야 말았다. 개빡친 주인장은 망할 버스와 지도앱은 집어치우고 그 버스 정거장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가서 원래라면 지하철로 한 역이면 갈 목적지를 이제는 환승까지 해가며 향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여유를 꽤 두고 나온 덕분에 도착하는 것은 늦지 않았다. 나중에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된 일인지 궁금하여 지도앱을 켜본 주인장은 홈페이지에 있던 주소로 띄어쓰기 없이 땡땡로 99길 땡땡 빌딩이라고 검색을 해봤고 아주 공교롭게도 땡땡로에는 땡땡로 99라는 길번호와 건물 번호가 같은 주소가 하나 있어서 땡땡로 99길이 아니라 땡땡로 99번 건물이 검색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었다. 버스가 잘못 간 건 추측한데 같은 정류장에서 같은 번호로 오는 버스여도 가끔씩 행선지가 다른 버스가 있는데 주인장이 그걸 탄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딴 거 모르겠고 오늘의 결론 첫 번째 2단계 지도앱, 두 번째 네이버 주식 풀매도. 펭귄의 교환학생 시절 하라는 공부는 모르겠고 유럽 여행을 신나게 다니던 펭귄은 한 번은 포르투갈에 도착하게 되어 여행을 하게 된다. 평소에 친구들과 풋살 모임도 다니는 등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펭귄은 한 축구 매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물건들을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도 그 유명한 호날두가 포르투갈 출신이니 궁금해서라도 그런 매장을 한번 둘러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매장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한국인 손님이 신기했던 현지인 매장 여직원이 펭귄을 보고 얘기했다. Do you like 호날두?
하지만 당연히 호날두를 좋아할 거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그 여직원이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다. 바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호날두에 대한 여론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뛰기로 해놓고 노쇼를 했던 먹튀 사건으로 인해 흉흉하기 그지없던 때였고, 당연히 호날두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시기였다. 펭귄은 엄격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와 같이 대답했다. Actually no.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있던 여직원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되물었다. Why? 펭귄은 그러자 호날두의 이미지가 똥통에 처박히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동시에 호날두 욕을 한 바가지 퍼붓기 시작했다. 여직원은 호날두가 그랬다는 건 미처 몰랐는지 그에 대해선 몰랐다며 유감이라고 펭귄에게 얘기했고,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주섬주섬 다시 챙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이 눈보다 빠르지 못한 그 여직원은 펭귄에게 그 장면을 들키고 만다. 펭귄은 재빠른 눈치로 분명 저건 나에게 뭔가를 주려 했던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고 혹시 손에 든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여직원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호날두 마스크. 양심이라고 온 개나 준 펭귄놈은 방금 전까지 여직원 앞에서 호날두 욕이란 욕은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마스크 기념품은 탐이 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알바생에게 얘기했다. 그래 줄 건 줘야지. 그렇게 그날 착한 여직원은 호날두 마스크 기념품은 기념품대로 펭귄놈에게 2개씩이나 뜯기고, 정작 펭귄놈은 그 축구 매장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다. 신나게 숙소로 돌아온 펭귄놈은 같이 여행 온 친구와 함께 호날두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호날두를 두들겨 패는 영상을 찍고 놀며 낄낄거렸다고 한다. 펭귄놈이 그 여직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주인장이 후일담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그랬으면 매출이나 좀 올려주고 올 것이지. 도둑놈의 새끼가 따로 없다. 양 친구의 대학교 시절, 그는 여느 대학생이 그렇듯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자란 용돈을 구하기 위해 알바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마침 동네 백화점의 한 한식당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어서 그곳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면접에서 싹싹한 면모를 보여 알바를 간단히 붙게 된다. 점장님은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중 단연 1등이었다고 양 친구를 처음 뽑을 때부터 굉장히 이뻐했다고 한다. 양 친구가 역시나 못하는 게 없구만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알바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 아이와 어머니가 한식당에 와서 고등어 백반을 주문하였고, 홀 서빙 담당이었던 양 친구에게 해당 테이블 서빙이 배정된다. 그렇게 양 친구가 완성된 고등어 구이와 반찬들을 들고 테이블로 가서 고등어를 뜯을 생각에 신난 손님 앞에 생선을 노려했지만, 하필 그날따라 식당 바닥이 좀 미끄럽던 탓인지 테이블 앞에서 그만 살짝 미끄러져 탭댄스를 추고 마는데, 하필 엎어져도 반찬이 엎어진 게 아니라 그날의 메인 요리인 고등어 구이가 테이블에 엎어지고 만다. 엎어진 건 엎어진 거고 사후 대처를 해야 했던 양 친구. 그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석적인 대처는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겠지만, 앞서 말했듯 이번 알바가 첫 사회생활이었던 양 친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그는 테이블이 그다지 더럽지 않다, 따라서 대충 3초 안 지났으니 먹을만하다, 그러므로 다시 고등어를 두 손으로 공손히 집어서 접시에 올려둔다. 이와 같은 사고를 하고 생각한 대로 두 손으로 공손히 고등어를 받들어서 다시 접시 위에 올려둔 다음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고 테이블 서빙을 마치고 그대로 복귀하고 만다. 미쳐버린 고객 감동 서비스를 경험한 아이의 어머니가 그대로 흑화하여 사장 나와를 시전하기 직전 뭔가 수상함을 느낀 점장님이 양 친구를 불러 방금 서빙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고, 양 친구는 당당히 테이블에 고등어를 떨어뜨렸는데 다시 두 손으로 접시에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점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당장 그 테이블로 가서 손님에게 사과드리고 양 친구가 올려둔 고등어 구이를 다시 회수한 다음 양 친구를 불러 개같이 정신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사장 나와라고 하기 전에 진짜 점장님이 나와서 사과한 덕분에 클레임은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 양 친구는 아량 넓은 점장님의 이해로 주의만 받고 여전히 한식당의 에이스 알바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놈이 평소 하는 짓과 펭귄과 여행하면서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냥 사장님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지난번에 양 친구와 태국을 갔다 온 펭귄. 태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마음에 들었는지 최근에 이들은 아예 4인 파티를 꾸려서 태국에 다시 놀러 갔다 왔다. 안 그런 적이 있냐마는 이번에도 많은 해프닝이 생겨서 몇 가지 얘기해보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양새끼의 박살나버린 경제관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태국 여행을 간 4인 파티는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돈을 전부 내면 양 친구는 현금으로 본인 몫만큼 돈을 주는 식으로 2인 1조를 꾸려 경비를 관리하게 되었다. 펭귄과 조화된 친구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양 친구는 분명 2분의 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 친구는 돈이 남고 양새끼의 현금은 죄다 탕진 데가 없는 것이다. 하긴 여권도 시험 봐서 따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던 놈이 친구한테 돈 줄 때 돈은 어지간히 잘 새겼나 싶다. 어쨌든 여행 경비가 모자란 양 친구를 위해 펭귄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빌려줬고, 그 와중에 펭귄에게 갚을 돈이 1000바트 정도 있던 양 친구는 아 맞다 그건 줘야지 라며 펭귄에게 1000바트만큼의 지폐를 건네주었다. 펭귄은 그 자리에서 지폐를 세어봤는데 1000바트라고 준 지폐 10장이 100바트 9장, 실수로 준 1000바트 1장으로 1900바트를 준 것이었다. 펭귄은 똑같이 돈을 써도 이 새끼만 돈이 없던 이유를 바로 납득하면서 양심상 잘못 받은 돈은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여담으로 양새끼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작년에 여행 정상 금액이 카톡방 공지에 올라있는
있는 걸 보고 그게 이번 태국 여행 건인 줄 알고 30만 원을 펭귄에게 잘못 보냈다고 한다. 그래, 너는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로 태국에서 벌금 딱지를 떼이고 온 일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오토바이 면허가 있던 양 친구와 일행 한 명은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2대 대여해서 타고 다니기로 결정한다. 호기롭게 2박 3일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넷은 아무래도 태국 날씨가 날씨다 보니 헬멧 쓰고 옷 입고 다니려니 좀 더운 것이었다. 상식이란 게 있다면 사고 났을 때 목숨을 지켜줄 헬멧은 벗으면 안 되겠지만 이놈의 금수 새끼들은 그딴 건 마오가 정신으로 그냥 시원하게 헬멧과 상의를 탈의한 채로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활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 오토바이에 헬멧도 안 쓴 4마리 금수 새끼들을 본 태국 경찰이 그들을 불러세워 벌금 딱지를 끊었다. 하지만 벌금은 벌금이고 경찰조차도 자랑용 인증샷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놈들은 냅다 경찰들에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셀카를 찍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 넷은 벌금 딱지를 손에 들고 해맑게 웃으며 옆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따봉을 치켜드신 태국 경찰분과 인증샷을 남기게 되었다. 살라살라 벌금 떼이고 사진 찍어달라는 새끼들은 그 경찰분들도 이놈들이 처음이었을 거다. 어찌저찌 여행 마지막 날이 되어 오토바이를 반납하려던 그넷은 오토바이 키 하나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만다. 없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토바이 대여 가게에서 마스터키를 받아와 오토바이를 반납하는 급수 일행은 오토바이 대여 경비만 최종 정산해보기로 한다. 2박 3일 오토바이 대여료가 3만원, 벌금이 10만원, 키 분실값이 10만원. 병신들이 따로 없다. 주인장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다. 집에서는 돼지 또는 멧돼지라고 부르는데 주인장이 정말 어릴 적에 한 번은 이 멧돼지를 영영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다. 주인장이 대강 7살 시절 주인장의 가족은 다같이 강원도의 한 바닷가로 놀러가서 해수욕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유행이었던 탑블레이드 튜브와 함께 파라솔을 대신할 큰 우산도 하나 챙겨서 해수욕장으로 향한 주인장과 부모님 그리고 멧돼지. 챙겨온 튜브에 바람을 넣고 바다에 뛰어든 주인장과 멧돼지는 정신없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주인장의 부모님은 대강 주인장과 멧돼지가 보이는 해변가에서 자리를 잡고 쉬고 계셨는데 주인장의 부모님이 몇 가지 간과하셨던 사실이 있다. 첫 번째, 그 당시 해수욕장들은 안전 시스템이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아 안전 라인이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종 있었고 하필 오늘 주인장과 동생이 온 해수욕장이 그러했던 것. 두 번째, 이와 더불어 안전요원도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것. 세 번째, 사람이 아주 많아 한눈에 주인장과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주인장 부모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이곳에서 남기게 된다. 한창 신나게 놀고 있던 주인장은 어째서인지 멧돼지가 탄 튜브가 점점 본인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주인장은 멧돼지에게 얼른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튜브에 탄 멧돼지에게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멧돼지는 영문도 모른 채 형과 점점 멀어져서 떠내려가고 있었다. 슬슬 추워서 해변에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아들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자 아들들을 찾으러 해변가에 온 주인장의 부모님은 주인장을 보고 동생은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다. 주인장은 그런 부모님에게 저기 멀리 튜브 타고 갔어 라고 얘기했고 주인장의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당장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가게 된다. 멧돼지는 이미 바다 멀리 떠내려가 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린 주인장 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며 해변가에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찾습니다. 5세 남자아이 탑블레이드 튜브를 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멧돼지는 그 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떠내려가는 와중에도 탑블레이드 튜브를 꼭 붙들고 둥둥 떠내려가던 주인장의 동생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근처를 지나가다 아주 작은 배가 웬 튜브를 탄 어린애가 떠내리는 걸 목격하게 된다. 이 어린 멧돼지가 바다까지 튜브 타고 헤엄쳐 왔을 리는 없고 딱 봐도 뭔가 잘못된 상황임을 안 배 안의 사람들이 멧돼지를 튜브째로 건져서 조개 먹거리를 선물로 줘서 잘 달랜 다음 다시 해수욕장으로 돌아와서 멧돼지를 안전요원에게 인계하게 된다. 그렇게 속이 다 타들어가는 주인장 부모님에게 멧돼지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주인장 부모님은 멧돼지를 건져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날의 해수욕을 끝내고 얌전히 숙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장의 동생 또한 주인장과 비슷하게 배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으며 독사가 나온 대학교 후배로 있었다. 운명은 대체 뭘까?